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까지 이야기를 했다. 주성분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부석 성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석 성분이 어떻다? 훨씬 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 부석 성분인데 우리는 이미 또 했어. 우리 관형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관형어와 관형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정말 매주 했어요. 매주. 그래서 원래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부속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부속 성분은 딱 두 개밖에 없죠. 체형을 꾸며주는 관형어와 이제 나머지 것들을 꾸며주는 부사어들로 이제 등장하는데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하다? 아까 전에 새와 새로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자리가 필요해? 우리는 관형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형어 자리가. 뒤에 체언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꾸며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의 종류 그리고 패턴 그게 중요한 건데 1번이 뭐야 1번? 그 단어 그 자체 관형사가 그대로 오면 되느냐. 그래서 새, 옷 이런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고 그죠? 두 번째 체험 플러스 조사인 거예요.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인 거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죠? 의 하나밖에 없어요. 의. 그래서 철수의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저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이 용언 중에서도 오늘 배우겠는 드디어 배워요.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 새롭다가 아니라 새로운으로 바뀌는 이 케이스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간에다가 우리 전성어로 활용을 했을 때 새로운 옷에서의 이 운이 이 전성어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 통째로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관형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 관형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관형어를 만들 수 있는 문법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품사 그 자체, 조사 그리고 전성어.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조사, 전성어미, 품사라는 거죠.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뭐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다. 뭐도 마찬가지야. 뭐도 이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도 뭐가 올 수 있어요? 부사 올 수 있어요. 그럼 뭐도 올 수 있어요? 체험에다가 부사격 조사 오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얘도 뭐예요? 부사요? 전성어. 뒤에서 배우겠지만 접사도 와도 돼요. 이건 이제 부사절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이렇게 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했잖아요. 빨리 가다와 뭘 비교할 줄 알아요? 빠르게 가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이게. 얘는 뭐고요? 부사가 부사로 쓰이게 있어요. 빠르게는 형용사가 동사형 전성어를 받아서 부사로 쓰고 있는 거죠. 품사도 문장 성분도 이 레벨링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대신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 이제 기본 뼈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형사와 부사를 비교할 때의 얘기들도 그대로 들어보게 됩니다. 이 관형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딜까요? 이 관형어 같은 경우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관형어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꾸며주는 체험 앞이 되겠고요. 체험. 그리고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문장 성분 앞이에요. 그래서 용언 앞인데 일반적으로
관형어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나는 밥을 빠르게 먹다. 나는 빠르게 밥을 먹다. 빠르게 나는 밥을 먹다.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형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조금 이상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요. 여기 부사형 전사음이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관형사형 전사음이 있잖아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뒤쪽에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사음이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남죠? 딱 하나 남는데 결국 이제 독립어 하나 남죠. 독립어 하나. 이거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게요? 감탄사랑 헷갈렸어요. 이것도 또 품사랑 다른 건데 뭐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감탄사 올 수 있어요. 감탄사. 여보세요. 네. 대답 같은 거. 그죠? 아이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번째 뭐가 문제다? 세언 플러스 뭐도 가능해요? 호격 조사도 가능하고요. 항상 이거 나오면 뭐도 가능하다? 네, 생각 가능하다. 이런 것들. 청춘! 그 아름다운 곳을 보았나? 그래서 그 청춘 역시도 동의어로 사용되게 되죠. 그 이미지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잘 잡혀있네요. 그 32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 보도록 하죠. 교과서 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이 부속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활짝, 먼저, 위로의 모두 다 형태는 다르지만 전부 다 부속 성분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동그란 같은 경우는 동그랗다에다가 전성어미가 붙은 케이스, 활짝 같은 경우는 부사 그 자체, 먼저 같은 경우도 부사 그 자체일 거고요. 위로의 같은 경우는 체형 플러스 조사다, 관용격 조사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얘기 역시도 그 99페이지 옆쪽에 있는 이 날개도 관형어의 성립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관형사, 체형 플러스 조사, 용언의 관형사형, 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새 옷을 입었다, 관형사, 예쁜 꽃을 샀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소녀는 시골의 혹은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거기 몇 표 쳐볼까요? 요거를 깨야 돼. 여기서 진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학생 의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밑줄 쳐 있는 문장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얘가 학생의 의자 같은 뉘앙스구나. 그래서 여기 자리가 뭐야? 관형어 자리구나. 얘를 꾸며주고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는 뭐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한 느낌으로서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납득하시는 게 거기에 포인트가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33페이지 부사어는 그대로 다 보죠. 부사어는 부사가 부사어로 된 거, 용언이 부사형이 부사어로 된 거, 체언과 조사가 결합된 것으로 부사어가 된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더 빠르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며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부사어의 종류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부사의 종류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문장 성분을 하나만 꾸며주면 뭐라고 했어? 성분부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는 뭐라고 합니까? 문장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문장부사 내부에 뭐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나, 및 이렇게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느낌 드는 아이들이 있었죠? 걔들도 전부 다 부사로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다가 뭐만 붙이시면 돼요. 저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구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 해서 이 참은 뭐야? 성분부사. 과연 그 얘는 똑똑하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문장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에 고로 이렇게 접속부사어도 다 존재한다는 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부사어의 특징 정도는 별표 쳐놓죠.
거조사를 취할 수 있다. 문장 내에서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주어진 문맥 속에서 단독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특히나 2번 같은 경우가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 조사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이 조사. 이 조사의 특징은 뭐야? 앞에 뭐가 붙어요? 세원이 붙어요. 이게 조사의 문법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었지.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공사에 조사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형사나 부사에 조사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다면 뭐예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 몇 가지가 있었죠. 했습니다. 요! 그래서 높임을 표현하는 이 요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문장 어미에 붙는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도 같은 경우도 빨리도 온다. 이렇게 부사 뒤에 붙는 케이스도 봤단 말이에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문장 성분에도 붙기도 했다. 이거 역시도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었죠. 그 정도 이미지 갖고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도 이제 독립어의 이미지, 그리고 제발 감탄사와 체험 플러스 조사는 비교해줘야 됩니다. 청춘은 명사, 소년이여는 체험 플러스 합격조사죠. 예, 애구 전부 다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예문은 체크해 주시고. 음,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34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적용하기 2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 2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학교에 갔다. 제발 조사 좀 외우세요. 여러분들의 내가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의 느낌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 거야? 조사를 기반으로 문장 성분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갔다예요. 애는 무슨 격조사? 부사격조사예요. 나는 학교를 갔다. 을은 죽었다 깨나도 목적격조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되겠죠. 나는 학교로 갔다. 이거 역시도 부사어가 되겠고요. 나는 선물을 철수에게 부사어고요. 나는 선물을 철수를 주었다.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철수에게 철수를은요 맥락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뭐다? 조사를 기준으로 문장 성분을 체크하기 때문에 목적어와 부사어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부사어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고어.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거든요. 바로 오너라.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건 바로 너의 책임이다. 봐봐.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뭘 꾸며주고 있어? 부사를 꾸며주고,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뭘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부사의 아주 예외적인 사용인 거죠. 체험을 꾸며주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고, 여기 참 조용하지? 여기 놓아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대명사지만 여기가 라고 주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때문에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에서 혹은 수능에서 맞닥뜨리게 될 문제 케이스들이 얘네들이 귀신처럼 조사를 생각하거나 보조사로 가려줘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여기에 적합한 격조사를 붙여보거나 바꿔봐야 된다. 그게 행동강령 중에 하나로 적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 따는 것도 이것부터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로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성분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봐. 다른 표현 안 되니까 문장의 정의, 문장 구성 성분, 문장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짬이 나와야 돼. 단어도 어땠어? 단어의 정의, 단어의 종류, 단어의 짜임으로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되게 끔찍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 속을 가장 열받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것도 알고 이제 그런 것도 아는데 제발 하는 얘기만 외워줘.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시작하는 거야. 외우고 시작하는데 거기가 결핍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세. 수영을 하면 여러분 물장구라니
적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거를 안 하면서 이거 수용이 안 돼요. 이 얘기랑 거의 결이 같거든요. 왜 암기를 못하면. 그래서 제발 외워달라. 그래서 이제 문장의 정의, 문장의 정의 아직 끝났으면 이제 뭐로 넘어간다? 문장의 구성, 문장의 짜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 형성할 때도 형태소가 하나면 단위라, 두 개면 합성어, 이 복합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이 종류, 개수로 종류를 나눠요.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면 본문장, 두 개면 견문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주어와 이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면 뭐고요? 본문장입니다. 자, 두 개면 뭐가? 견문장. 네.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퀴즈. 자, 문장 좀 적어볼게요. 옆에다가 이게 본문장인지 견문장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얘가 그대로 나와요. 적어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들 중에 하나예요. 예, 가장 패턴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증명하는 문장이 있는데, 다음에 이것도 정말 많이 들린다고요. 이거 다섯 문장,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한번 해보시죠. 6가지 패턴이죠.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확인할 거니까 봅시다. 봤어? 주태가 무슨 얘기인지 사진 찍고 계시다. 되게 들었어. 맞고 틀리고. 그러게 말이에요. 음식이 빠르다가 아니야. 내가 빠르다니. 먹는 거랑 빠른 거랑 상관이 있나? 잠시. 이미 빠르다는 건가? 나 빠르다야? 빠르다. 다르게 얘기했냐? 빠르게 들어서 기준이. 되게 자세히 보시면 빠르고. 야씨. 빠르게 베스트. 세상 빠르다. 근데 사실 빠르게라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다. 왜 멋진 차는 견문장이고 내가 빠르게 음식을 먹다는 혼문장이에요? 왜죠? 틀렸어요. 빠르게가 틀렸어요. 비신처럼 틀리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전성어미는요 무조건 안기 문장이에요. 전성어미는요 무조건 안기 문장. 이게 원인이 뭐야? 빠르다. 그럼 빠른 개가 되는 순간이야. 종결어미야? 아니잖아. 연결어미야? 아니라니까? 뭐가 없어. 전성어미밖에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뭐예요? 안기 문장이에요. 전성어미의 역할은요 안기기 위해서 쓰는 어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조사의 힘, 어미의 힘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빠르다와 내가 음식을 먹다가 합쳐진 문제예요. 끔찍하지? 자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선생님이 되다와 이것도 이제 풀이 뺐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 나는 선생님이 되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어, 보어, 서술어이기 때문에 후문장인 거고요. 주어, 서술어. 여기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적, 즉 변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닮바와 닮았다 같은 경우는 나는 닮았는데 어떻게 닮았냐는 문제인 거죠. 여기는 뭐가 되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는 한계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공부했다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 공부하다라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다와 아버지가 공부하다가 합쳐진 접촉조사로 합쳐진 주어 서술어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변문장이 됩니다. 자, 멋진 차가 있다. 차가 있다와 차가 멋있다가 합쳐진 문장인 거죠. 멋지다 대신 전성어미를 써서 관형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문장인 거고요. 내가 음식을 먹다와 내가 빠르다가 합쳐진 문장이에요. 이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변문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전부 다.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여드렸고 요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유형들이 얘네 이 혼문장과 변문장 혼문장이지 변문장이지 물어봤을 때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변문장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가 이제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죠.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합쳐진 문장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안긴 문장 같은 경우 느낌이 어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데 여기 세 개 중에 한 개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따로 이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방법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방법. 어미. 또 하나가 조사. 이게 문법의 힘인 거거든요. 우리 문법 세 개밖에 안 배워. 접사, 조사, 어미 이 세 개밖에 안 배운단 말이야. 이 세 개를 구분하고 역할을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미 할 때 어미도 맨날 하잖아. 이 어미 두 가지로 나누면 뭐다? 하나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는 거야. 그잖아. 선어말 어미는 두 개밖에 안 한다고 했지. 뭐랑 높임이랑 시제네니까. 이거 언제 나와요? 다음 주에 문장 표현할 때 나오는 거야. 높임법 할 때 나오는 거고 시제 표현할 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뭐로? 선어말 어미로 하는 거고. 어말 어미로 하는 게 뭐야? 어말 어미 종 3개밖에 없다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너 밥을 먹었니? 밥 먹어라. 이게 뭐예요? 종결 표현입니다. 다음 주에 배울. 그래서 이 종결 어미로 이제 표현하는 게 문장 표현인 거고. 너는 밥을 먹고 나는 밥을 먹었다. 밑에 쓰는 이 연결 어미가 드디어 오늘 배우는 뭐를 만든다?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연결 어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전성 어미인 거고. 이 전성 어미가 뭐를 만드는 거야? 저희는 안긴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어미를 많이 쓴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이 어미. 이 연결 어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연결.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문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하나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또 하나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미지는 되게 편합니다. 대등한 건 말 그대로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앞뒤를 바꿔도 어때요? 뜻이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빵을 먹었다. 너는 빵을 먹고 나는 밥을 먹었다. 딱히 뜻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비가 내려서 운동이 취소되었다. 운동이 취소되어서 비가 내렸다. 이런 의미가 바뀌거나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 종속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꾸면 말이 되고 바꾸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대등과 종속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신이 이렇게 어설프게 나올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외워야 되냐면 어미를 외워야 돼요. 자, 봐봐. 프린트 안 보고 대등의 종류를 몇 가지입니다. 오, 오늘 감동을 많이 주는데 첫 번째 나열 그렇죠. 두 번째 대조 그렇죠. 그리고 맨날 틀려오는 게 3번이에요. 맨날 틀려오는 게 3번이에요. 뭐라고? 그렇죠.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들 나 미치겠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대조 종속 아니에요? 저 선택 종속 아니에요? 매년 나와요. 매년.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문법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어미를 암기하는 작업이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잖아. 속도가 부족하다니까 외워놔야 돼. 이게 내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와 요즘 나 요즘 설명회 진짜 많이 불려다니거든요. 저기 주영역 가서 하고 서울 가서 하고 저기 뭐야 수서에서도 하고 진짜 거의 뭐 그냥 인기쟁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뭔가 수능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능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잘하려면 진짜 공부가 빨리 풀어야 돼. 답이 없어. 야, 나도 3점짜리 문제 푸는데 10분 걸려. 10년 넘게 한 나도 수능 나 2번이나 만점 받았어. 근데 나도 10분 걸려. 근데 이거 어떡할 건데? 3학년 애들한테 뭐 어떡할 건데? 물론 나보다 잘하는 3학년들이 있어. 막 이렇게 과학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선택기 있는 애들. 걔들 나보다 과학 좀 잘 풀지. 근데 철학이나 경제까지 그렇게 풀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재능의 영역이고 여기는 뭐야? 노력의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서 그리고 특히나 저 어미들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프린트 보겠습니다. 제가 나눈 프린트 보시면 제가 나눈 프린트에 페이지 15페이지 페이지 15페이지에 나열 선택 대조에 등장하는 대등적 연결 없는 제발 외워주세요. 나 정말 부탁이에요. 나 진짜 부탁이에요. 진지하게 부탁이에요. 정말 외워주세요. 나열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여기는 노래도 잘하며 춤도 잘 춘다. 그래서 노래 도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잘하며로 바꿔주세요. 그럼 잘하며 조교님. 선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제발 든지 외워. 든지 안에 가든지 그리고 선택하거나. 그래서 선택이다. 우리 대조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려온? 절약은 부자를 만드나? 그죠? 야구를 잘했지만 애들 전부 다 대조하다. 매년 나와요. 선생님 이거 앞뒤 바꾸면 뜻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리고 가끔 이 답답하신 선생님들 이거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든지랑 던지랑 달라요. 하던지 말던지랑 하든지 말든지 이게 다르거든요.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고요. 얘는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예요. 이거 가지고 선택 얘기하면 큰일 나. 그렇죠? 얘 기준으로 위아래야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넘겨볼까요? 16페이지 보시면 종류가 있죠? 저도 이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이거 처음에 4개였어.
표가 4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8칸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시험 계속 하나씩 추가됐기 때문에 프린트 이런 같은 프린트도 발전해요. 이거 여기 일산지역 프린트들을 모아서 만든 자료예요. 여러 학교 정발, 백서, 문정 프린트 모아서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매년 하나씩 추가되고 가끔 이상한 선생님 튀어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틀려요. 제일 많이 틀려요. 여러분 여기서 양보 처음 볼 거예요? 양보 뭐게? 양보가 뭐게요? 아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이게 양보가 아니에요. 이게 양보가 아니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이미지가 양보인 거예요. 졸라 네, 살아있지? 그래. 자, 그래서 종속적인 이어진 문장을 좀 볼 텐데 첫 번째 뭐 있어요? 원인이 나쁘지 않아요. 원인이 원인과 이유 이거 좀 익숙한 말로 뭐라고 할게요? 이거 인과라고 얘기하죠. 인과. 그래서 뭐뭐여서 뭐뭐니까 뭐뭐무로 눈이 와서 길이 험해서 아프니까 그는 모범이 아니라 모범 학생이었으므로 이런 것들도 종속 어원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괜찮거든요. 의도 있을 때 의도 뭐뭐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는 반지를 사러 보석상에 간다. 너에게 주려고 꽃을 샀다. 여보, 그죠? 바퀴 내려다 보이게 커튼을 걷어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버림을 주었다. 네, 도록동을 한번 쳐볼까요? 도록. 그래서 잠깐 탐구 갈게요. 자, 여기서 이 도록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어진 문장인지 안긴 이거 안긴 문장을 적어야 된다. 미리 뽑아서 할게. 이상하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봐봐. 언제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하는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요. 나는 밤새도록 나는 책을 읽는다. 나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두 문장이 있는데 사실 같아요. 왜? 문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 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나 같은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수능이든 내신이든 얘네들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왜 이런 구조가 굴러가는 거냐면요. 이 밤이 새도록이 의도를 가지는가 의도를 가지지 않는가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요. 봐봐. 나는 책을 읽었어. 근데 책을 읽다가 밤이 샌 거야. 그럼 나는 의도를 가졌을까?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의도를 가지지 않아. 나는 내일 6시에 BTS 콘서트 티켓팅을 해야 돼. 그럼 밤을 새야 돼.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밤을 샜어. 새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책을 본 거야. 그럼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럼 의도가 있을 때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의도가 있을 때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가야 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근데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밤이 새다와 나는 책을 읽었다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얘는 뭐로 볼 수 있을까? 뭐라고? 대등이에요? 앞에서 바꿀까요? 대등으로 될 수 있는 그 맥락입니다. 앞에 도록이 있어요? 도록은 뭐 나열이야? 선택이야? 대조야? 뭘까? 이 도록이라는 건 뭘까요? 도록이란 원래 원이 뭐야? 세다잖아. 그럼 이 도록은 뭘까? 야, 이 새끼야! 도록이 어떻게 해줬어요? 지금 뭐 원래 얘 어디 있어요? 전성함이 그래 전성함을 들어가야지. 부사 어를 원래 반 세다는 어디다 쓰이는 거야?
서술어에 쓰는 거야. 그죠? 새롭다 서술어에 쓰여요. 새로운 새도록 바뀌면 뭐야? 전사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치, 물리적으로 위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밖으로 막 원래는 다 원래 똑같아. 맥락이 다 달라 원래. 근데 만약에 냈어.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위치로 보셔야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 있죠. 밖으로 빠져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럼 얘는 안긴 문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구분 못해 원래 안 돼. 맥락이 따라 그때 달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가 반이 새도록 피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만약에 내신다면 위치를 기반으로 나눠야 된다. 실제로 내신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잡아주셨어요. 봐주셨어요? 포인트에 있어요. 끔찍한 일. 그럼 내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는 문장은 동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조건과 가정도 뭐로 들어간다? 조건과 가정 역시도 종속으로 들어간다. 네가 밥을 지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근데 이거를 가끔 나는 설거지를 하면 네가 밥을 지어. 이것도 뭔가 선생님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뭐야? 전제 조건이 다르잖아. 누가 먼저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과 가정 역시도 종속으로 들어가고 양보 별 5개입니다. 양보 별 5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를 넣었을 때 되면은요 다 양보로 들어갑니다. 기는 잘하고 반대가 있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제 아무리 똑똑한들 이거 틀려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뭔 뜻인지 몰라서 틀려와요. 뭐뭐 한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에 되었습니다. 자,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데 차를 몰고 가도 될까? 집에 가는데 친구를 만난다. 배경. 중단도 별표 치세요. 이것도 좀 오답률이 높았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도도 별표네요. 얘도 진짜 많이 나와요. 산이 높을수록 뭐뭐 할수록 정도 심화. 그 다음에 시간적 선호 관계도 정말 많이 나와요. 상한 고기를 먹고서 다리 났다.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대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전부 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는 상황, 원인, 조건, 양보, 의도, 목적 일반적으로 5개 정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록 같은 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좀 추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사형 전사 어미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어미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해집니다.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어미를 몰라서 틀려요. 원래는 해석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 더 많이 봤다. 그래서 제발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위쪽 한번 읽어요. 16페이지 위쪽 좀 볼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번. 두 문장이 종속적 연결함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앞절이 뒷절에 대해 원인, 목적, 조건 등의 의미관계로 종속되어 있는 문장을 말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혼문장의 의미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앞절과 뒷절을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 거 볼펜 칠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앞절이 뒷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종속이고요. 없으면 이어진 문장이에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요 얘기죠. 암이 새도록은 뒤쪽에 있는 문장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근데 나는 빵을 먹고 너는 밥을 먹다 같은 건 어때요? 너는 나는 빵을 먹고 밥을 먹다.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역시도 이어진 이 종속과 대등의 구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갖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어렵다. 근데 진짜 러프하게 말하면 어미 외우면 돼요. 여기 문제는요 다 어미 싸움이야.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외워달라. 끌고 가자. 네, 그 다음에 암기 문장을 한번 하겠습니다.